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광주 기독병원에선 5.18 역사를 담은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틀리 선교사 부부가 계엄군의 눈을 피해 기록한 사진에는 당시 광주에 긴박했던 상황과 기독교 정신으로 환자를 돌봤던 의료진들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영성은 구세군과 성결교, 순복음 등 다른 교단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교단들이 모인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개최한 국제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유럽 선교의 출발지였던 그리스 소식을 들어봅니다. 그리스로 유입되는 이슬람계 이주민과 난민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담긴 사진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광주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는 데 앞장섰던 미국의 헌틀리 선교사 부부가 기록한 당시의 광주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하면서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됐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총상을 입은 환자들의 모습과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사진 밑에는 당시 광주 기독병원장이었던 허진득 원장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21일 오후 1시쯤 부상자가 몰려오기 시작해 치료비는 상관하지 말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병실이 10,000원이어서 직원 휴게실과 복도, 분만실에까지 환자를 수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광주에 긴박했던 상황과 기독교 정신으로 환자를 돌봤던 광주 기독병원 의료진들의 사명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외신 기자들의 취재 활동과 통역 봉사에 나선 병원 직원들의 모습도 사진에 담겼습니다. 환자가 늘어나 수혈할 피가 부족해지자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헌혈에 동참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원목실장이었던 고 찰스 베츠 헌틀리 선교사는 아내인 마르다 헌틀리 선교사와 함께 5.18 당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당시 헌틀리 선교사 부부는 계엄군의 눈을 피해 사택의 암시를 만들어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외신 기자와 시민단체 등의 글과 사진을 전달해 광주의 실상을 외신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5.18 의료활동 사진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는 22일까지 광주 기독병원 제중역사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영성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구세군과 성결교, 순복음 등 다른 교단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교단들이 모인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성령과 함께 지구촌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로 5번째 국제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주최한 제5차 세계 웨슬리언 국제대회는 존 웨슬리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구세군 대한번영,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6개 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강사로 나선 서던 메소시스트 대학교 테드 캠벨 교수는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대회는 테드 캠벨 석좌 교수의 주제 강연 외에도 존 웨슬리의 동생이자 찬송가 작곡가인 찰스 웨슬리를 기념하는 음악회를 비롯해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 회장 양기성 목사는 존 웨슬리의 창조적 리더십을 본받는 성령의 대잔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거쳐서 엔데믹 혼란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존 웨슬리의 창조적 리더십을 배우고 본받는 성령의 대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명예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존 웨슬리는 말씀에 성령 체험이 더해진 역동적인 신앙을 이뤄냈다며
이번 국제대회를 계기로 한국교회 역할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기독교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기독교로, 그리고 말씀 교육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겸비한 역동하는 신앙으로 기독교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바꿔놨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홍정 총무 사임에 따라 총무 직무대행을 선임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교회협의회 서기 이천우 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태동화 목사를 공동 총무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정기회의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홍정 총무를 대신해 차기 총무 인선 시까지 총무 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는 7월 20일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이홍정 총무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차기 총무 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섭니다. 한교총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을 한국교회 기후환경주간으로 정하고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교총은 기후환경주간을 맞아 예배와 설교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창조세계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며 기후위기 심각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동안 단기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종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 화해 플랫폼이 한일 양국 정상의 역사 퇴행과 반평화적 행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일 화해 플랫폼은 오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최근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내각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외교 활동은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과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화해 플랫폼은 또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관한 제3자 변제 방식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 협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지난 2020년 한일 양국 간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자는 뜻에서 양국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발족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에는 284개 단체, 385명이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그리스로 가봅니다. 그리스는 사도 바울의 선교지로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는 나라인데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 등 역사적 굴곡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오랜 정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슬람계 이주민과 난민들의 유입으로 선교적 노력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김수길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유럽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지가 그리스입니다.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키,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등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서신들이 쓰셨는데 그 서신들의 수신지가 이곳 그리스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지난 400여 년간 오스만 터키 제국하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나라가 그리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리스인들 말고도 현지에서 온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하고 터키가 나누어지면서 양국의 백성들을 대량 학살을 하지 않도록 남겨준 서로의 사람들이 그리스 북부 지역이 한 50만에서 70만 명이 있고 또 북쪽 지역에는 포마크족, 발라키족, 다른 종족들입니다. 그들도 미전도 정도 대상으로 와 있고 얼마 되지 않았던 알바니아에서 한 수십만
10만 명이 지금 이주해가지고 살고 있고, 또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아왔던 집시 종족들,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 사태와 그 난민 사태로 들어왔던 엄청난 수의 난민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만 대상으로 해도 사역하기 충분한 나라가 그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영적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 현장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53년 5월 29일 날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죠. 오스만 터르크 제국에. 그러다 보니까 400년간 어간 동안 오스만 터르크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이곳 그리스에서 정교회는 압박하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말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민족 정신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정교회에 대한 그 신뢰와 모든 것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들하고 동력하는 입장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스 역시 정교회 신앙을 할 때는 그 일반화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매일 조회할 때에 교회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성호를 꺾고, 그리고 또한 정교회는 일반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나간다 할지라도 학교라든지 모든 곳에서는 매일매일 반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개신교회가 아주 0.5%밖에 안 되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정교회와의 관계에서 아주 잘 하고요. 저희가 어린이 성경책을 번역을 했지만 직접 저희가 나눠주기보다는 정교회와 연합해가지고 집시사역에 막 로마 마을에 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많은 성경을 같이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이곳에 와 있는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이슬람계 이주민들이 있는데 그리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수로는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대상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방법을 정교회 교인들에게는 빠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집시족과 로마족과 그리고 터키족, 알바니아인들, 그 외에 포마코, 왈라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선교의 대상으로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이후에 들어오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무수히 유입되어지는 난민들 문제와 그리고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그리스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난민들이 필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빵도 주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에 있는 기간 동안 갖고 간다면은 그들이 정착지에서도 신앙이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는 꼭 선교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케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그리스를 생각할 때 성지이고 성지순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곳 역시 영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 수없이 많은 이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리스인들 역시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5월 29일이 그리스의 총선인데 이 총선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서 나라가 정치가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가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그리스에서 집시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야생화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것을 2010년도에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에 정식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제 후임으로 오신 분이 얀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작년 8월 달에 급성 누기혈병에 걸려서 지금은 머리 밑으로는 아무 움직임도 없고 음식도 유동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스에서 살아가고 있는 GMS 선교사 김수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전남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기를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기념 예배엔 전국 기독교 교회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동문축제를 열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전남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기를 맞아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란 주제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 아래서도 해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 예배를 드려왔던 광주 한빛교회에서 열린 올해 예배는 특별히 광주와 전남뿐 아니라 전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남 NCC 회장 염승철 목사는 5월의 정신을 오늘날의 정의로 구현하는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오는 듯하지만 결국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두운 터널로 폭주하는 열차의 기관사를 열차 밖으로 끌어낼 수 있고 반드시 끌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의 빛을 비추는 올해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구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번 기념 예배에서 광주 NCC와 전남 NCC는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나흘 일정으로 동문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70년을 거쳐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 선배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올립니다. 침신대 동문축제엔 전국의 침례교 동문과 재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동문의 밤 행사, 선교 특강, 위드 마라톤, 그리고 BY의 찬양 콘서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안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